안녕하세요.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예전에 다루었던 도자기의 이름의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래전 영상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 도자기, 청자상감 운항문 매병. 이 이름에서 맨 앞에 청자는 도자기의 종류를, 상감은 도자기 문양을 넣는 방법, 시문법을, 운항문은 문양의 형태, 그리고 매병은 도자기의 용도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도자기 이름에는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지를 설명해주는 큰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자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도자기에 문양을 넣은 방법, 즉 시문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자기에 문양을 넣는 방법은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라텍스나 특수 발수 용제를 사용한 방법들까지 사용되기도 하고 특수한 온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시문법은 전통 시문법에 초점을 두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음각과 양각입니다. 음각은 도자기 표면을 깎아서 만드는 방법이고 양각은 그 반대로 표면을 돌출시키는 방법입니다. 깨진 핸드폰 액정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깨진 부분이 다른 표면보다 파여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표면보다 안쪽으로 깎아내거나 긁어 만드는 문양을 음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빗살무늬 토기도 빗살 문양으로 음각을 해서 만든 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각은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입니다. 깨진 핸드폰 액정을 보면서 음각 문양을 만들어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유리 조각은 위험하니까 인증샷만 남기고 빨리 액정을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양각은 음각과 반대로 표면보다 돌출시켜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덧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문양 외에 배경 부분을 깎아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다음으로는 상감 기법입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이 청자에 사용된 기법이 상감 기법입니다. 표면에 문양을 그려서 먼저 파내고 그 부분을 다른 화장토로 메꾸어서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도자기의 기본색인 테토와는 다른 색의 화장토가 들어가니까 색의 차이가 선명하게 나죠. 전 이 상감 기법을 이야기하면 항상 고깃집의 불판이 생각나네요. 움푹 파낸 곳에 계란을 채워 넣어서 영롱하고 맛있는 색감을 내는 이 불판. 정말 훌륭한 계란 상감 기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로 상감 기법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인화문이라는 시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은 도장 인자를, 화는 꽃 화자의 한자를 쓰는데요. 꽃 모양의 도장으로 테토의 문양을 찍어내고 파인 부분에 화장토를 메꾸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일반적인 상감 기법으로 만들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서인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투각 기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과는 조금 다른 기법입니다. 표면을 일부 파내거나 덧대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뻥 뚫어버린 기법을 투각 기법이라고 하죠. 양각과 음각처럼 나타내고자 하는 문양을 파내는 방법과 문양의 이외의 부분을 파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내고 긁는 방식의 시문법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철화백자처럼 색을 입혀서 문양을 그려내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철, FE가 맞습니다. 저 영어 되게 잘하네요. 철이 녹슬는 현상을 산화한다고 하죠. 철이 녹슬 때 검붉은 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문양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철이 많이 함유된 자토를 물에 타서 물감처럼 만들어서 문양을 그린 기법을 철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산화동을 타서 그린 기법을 동화기법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이런 동이 아주 귀한 재료여서 동화기법의 자기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비쌌겠지만 지금은 더더욱 귀중하겠죠. 혹시 여러분 집에 동화 도자기가 있진 않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동화 외에도 정말 비싼 금으로 문양을 낸 화금 기법도 있습니다. 완전히 남아있는 유물은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당시에도 주문 제작을 통해서 극소수만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금으로 플렉스한 사치품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돼지꼬리나 말총 등으로 만든 거친 붓을 귀얄붓이라고 합니다. 이 귀얄붓으로 문양을 내는 방법을 귀얄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새겨진 문양이 지금 봐도 아주 세련되어 보입니다. 덤벙기법은 덤벙하고 담그어서 만든 문양을 말하는데요. 담금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덤벙이라는 어감이 너무 좋아서 박물관 갈 때마다 덤벙문 도자기만 찾아다니기도 하지요. 덤벙덤벙, 뭔가 귀엽지 않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도자기에 문양을 넣는 방법인 시문법 중에서 기본적인 시문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문법들이 한 도자기에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시문법 외에도 다양한 시문법들도 있습니다. 이젠 박물관에 가서 도자기를 볼 때 도자기 이름을 보면서 이 문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하며 보는 즐거움도 함께 가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